여러분들은 기주대첩의 승리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통찰력과 뛰어난 지략으로 고려군을 이끈 강감찬의 공이 컸습니다. 또한 26년간 쌓인 수많은 고려인들의 희생과 노력,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란군에게 희생되었던 가족, 친구, 동료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고려군, 왕을 믿고 자신들의 터전을 희생시킨 백성들, 개경을 끝까지 사수했던 현종의 결정도 큰 역할을 했고요. 1차 침략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획득한 강동 6주, 2차 침략 당시 목숨 걸고 싸웠던 여러 장수들과 그 후 전쟁에 대비했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거란의 2차 고려 침공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참전한 야율용서에게 치욕을 안겨준 전쟁이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거란 황제는 강동 6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탈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죠. 이에 거란은 지속적으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했지만 고려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강동 6주를 내주면 고려의 방어벽이 무너져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2차 전쟁 이후에도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세력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거란은 1013년을 시작으로 끈질기게 강동 6주를 요구하며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략해왔죠. 그러던 중 1015년 3월 거란군은 고려가 새로 쌓은 성 용주를 공격하고 4월에 사신을 보내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종은 강동 6주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사신으로 왔던 야율자충을 억류했죠. 1015년 9월 거란의 간문장군 이송무가 와서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야율세량이 이끄는 거란군의 침공도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 시작되었던 야율세량의 침략은 다음해 1월까지 이어졌는데요. 곽주까지 침략한 야율세량에 맞서 고려군이 싸웠으나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야율세량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적군은 더 이상 남아하지 못하고 거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현종은 거란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현종은 야율세량에게 패한 후 거란을 상대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죠. 이에 1018년 5월 강감찬을 서경유수 내사시랑 평장사에 임명하여 군사 문제에 깊게 관여하게 했습니다. 이때 현종이 손수 쓴 임명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술련에 오랑캐의 전란이 있어서 적들이 한강변까지 깊숙이 침범해왔다. 당시 강공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야만인이 되었을 것이다. 거란이 2차 침공했을 당시 모든 관료들이 항복을 주장할 때 강감찬 혼자 항전을 주장했었죠. 당시 강감찬은 현종에게 남쪽으로 몽진을 떠난 후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었는데요.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거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1018년 10월 거란 황제 야율용서는 소배압을 군대의 총지휘관인 도통에 임명했습니다. 그 후 1018년 12월 10일 도통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해왔죠. 이에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각각 임명하고 전쟁의 모든 정권을 강감찬에게 위임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소배압에 맞서 강감찬은 20만 대군을 청천강 남쪽인 영주에 집결시켰죠. 거란군은 흥화진을 공격하지 않고 바로 삼교천을 건넜는데요. 강감찬은 흥화진 근처 삼교천에 미리 1만 2천 명의 기병을 매복시키는 동시에 강의 상류를 막아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그곳을 지나가는 순간 둑을 터뜨려서 전열이 흐트러졌을 때 기습 공격을 할 계획이었죠. 고려군의 기습작전은 성공하여 거란군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배압이 이끄는 본대가 아니라 소규모의 별동대였습니다. 거란군 본대는 동쪽 산길을 따라 계속 남하하고 있었죠. 이에 강감찬은 고려군을 이끌고 서쪽 해안 루트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원수 강민첨과 실랑조원에게 거란군을 추격하라고 지시했죠. 이에 강민첨은 자주 내구산에서 거란 군대를 따라잡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랑조원도 마탄에서 기습 공격하여 1만 명의 거란군을 퇴치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고려군은 기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란군을 따라잡아 승리까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 역시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 주력군은 아니었는데요. 거란의 본대는 서경까지 지나쳐서 계속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소배압의 3차 침공의 목적은 고려의 성곽을 공격하는 것도 고려 주력군을 격파하는 것에도 있지 않았는데요. 지난 전쟁의 경험으로 소배압은 성을 하나씩 공격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바로 개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죠. 개경으로 직공하여 고려의 국왕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강화협정을 맺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경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라 보급 물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비록 소배압의 군대는 남하하는 동안 3번의 전투에서 모두 패했지만 개경에 입성하면 많은 부분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소배압의 개경 직공에 대응해 강감찬은 병마판관 김종현에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개경으로 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북면 병마사에게도 군사 3,300명을 보내 개경을 지키라고 명령했죠. 1월 3일 소배압은 개경에서 100리 거리에 있는 신은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상황은 소배압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현종은 2차 전쟁 때와 달리 몽진을 가지 않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 개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야전술로 개경의 들판과 집은 불에 탔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적군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도록 모든 물자를 없애고 백성들은 궁궐 안에서 왕과 함께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야전술이란 적군의 현지 보급 차단을 위해 삶의 터전을 스스로 초토화시키는 전략인데요. 백성들의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 민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죠. 그러므로 수만 명의 백성들이 청야전술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종이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군은 대부분 서북면에 있어서 개경 안에는 군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종은 개경 사수를 결정했는데요. 보급 물자 없이 달려온 거란군이 지쳐있을 것이고 도움을 줄 고려군도 곧 도착할 것을 예측하지 않았나 싶네요. 소배압은 개경에 야유로덕을 보내 철군하겠다고 거짓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정예 기병 300기를 금교역으로 보냈죠. 하지만 이에 맞선 고려 정예군 100명의 기습 공격으로 거란군 300명은 몰살당했습니다. 마침 이때 김종현이 이끄는 1만 군사를 포함한 다른 고려군들도 개경에 도착하여 거란군은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죠. 이에 소배압은 군대를 재빨리 움직여서 회군을 진행했습니다. 강감찬은 고려군에게 회군하는 거란군을 추격할 것을 명령한 후 연주와 위주에서 적군 500여 명을 살상했습니다.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기주를 통과해야 했는데 이를 파악한 강감찬은 모든 병력을 기주로 집결시켰습니다.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거란군을 순순히 보내줄 수 없었죠. 1019년 2월 1일 거란군과 고려군은 기주 벌판에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거란군 대다수의 장수들은 고려군이 두 강을 건넌 후 공격하자고 했지만 야율팔가가 두 강 사이 벌판에서 싸우자고 주장했죠. 거란군은 벌판에서 이뤄지는 대회전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으니까요. 두 나라 군대 모두 배수진을 친 채 북쪽에는 거란군, 남쪽에는 고려군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이 싸움을 끝내야 집에 갈 수 있었고 고려군은 이 전투로 26년간의 전쟁을 끝내야 했죠. 그런데 전투 당시는 겨울이라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었기에 거란군의 화살은 북풍의 힘을 받아 더욱 세게 고려군에게 꽂혔습니다. 두 진영은 팽팽하게 맞섰으나 북풍이 거란군에게 유리한 작용을 했죠. 그때 1만 정예 기병을 이끌고 김종현이 등장했는데요.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비까지 내렸습니다. 거란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소배압은 어쩔 수 없이 퇴각을 결정했죠. 이에 강감찬은 총공격을 지시하고 도주하던 거란군들은 대개 전사하거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10만 명 중 무사히 돌아온 거란군의 수는 수천에 불과했고 거란 역사상 최대로 참혹한 패배였다고 합니다. 반면 고려군의 피해는 173명의 전사로 그쳤는데요. 현종은 전사자들에게 관직을 추중하고 곡식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현종은 강감찬과 군사들을 직접 개경 북쪽 영파역까지 마중 나가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강감찬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왕이 직접 꽂아주었고 위로와 감탄의 말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현종은 영파역의 이름을 의로움을 떨쳤다는 뜻의 흥이역으로 고쳤다고 하네요. 반면 야율융선은 고려군에게 대패하고 돌아온 소배압에게 크게 화내며 파면시켰다고 합니다. 1019년 2월 1일 단 하루 동안 벌어진 기주대첩은 26년간 벌어진 고려-거란 전쟁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는 유지되었지만 단절되었던 사신왕래를 다시 시작했죠. 고려를 무력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란은 더 이상 강동 육주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에는 송나라와 거란뿐 아니라 여러 해외 사신들과 상인들이 방문했고 8관에 또한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고려는 최전성기를 맞아서 번영했고 동아시아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고려 스스로 이뤄낸 성과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승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스스로의 힘만으로 얻어낸 평화였기에 송과 거란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킬 수 있었겠죠. 이상으로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